자, 183쪽 갑니다. 주택조합. 자, 4교시 진행해요. 좀 1교시만 더 하겠습니다. 자, 봐요. 선생님들 여기. 잠깐 조금 봅시다. 자,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찌증이 있잖아요.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누구의 인가를 받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요. 딱 한 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입니다. 거기서만 딱 한 번 신고. 그 지문이 아주 시험 문제 해마다 나와요. 자, 주택조합을 갖다가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해산할 때,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나 해산하는 경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2010년도 5월에 받았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틀린다고. 이 그림을 잘 살펴야 돼.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2년 이내. 그리고 나서 다시 착공입니다. 5년 내.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틀로 가요. 자, 그러면 주택조합이 찌직리가 있죠? 찌직리가 있다. 이렇게.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근데 잘 봐야 돼.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라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 자격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다가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식구별로 꼭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 누나, 나중에 누구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자는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자격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세대주. 그러니까 85제곱미터짜리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무주택자이거나. 자, 그러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 자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아파트를 갖다가 건설하는 거니까,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할 수 있는 이 땅의 대지에 있어서 사용권은 동의서 징구죠. 사용권은이라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받고 80%예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설립인가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 아니잖아요. 원래 주택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이 대지 사용권을 확보를 제출해야 된다면 틀린다고.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잡아주시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 아니고 원칙으로 가요. 리모델링이죠. 따라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여기까지. 물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을 갖다가 증축하는, 더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세대 이상,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쪽으로 갑니다. 원칙 리모델링은 허가다. 정리됐어요?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마친 후 다시 쭉 요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추가 모집을 하게 될 건데, 사망 등이 있으면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이때 추가 모집하는 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느냐.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인가 아니면 전용면적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가를 따져봅니다. 추가 모집 인하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건 아니다. 내용 정리돼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 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183쪽 갑니다. 183쪽 1번 많은 수익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의 시장 특별자의 도의사 시장군수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쳐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변경 해산도 인가다 신고다. 인가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자는 밑줄 그어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 없다라고 써놔야 돼. 꼭 시험 문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인가를 받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일 나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 없다. 제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해당 주택은 대지의 80%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 밑줄 긋습니다.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만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밑줄 주택조합을 해산 밑줄 이런 경우에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이건 관련이 없겠죠. 해산이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다음 후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이 동의서를 친구해야 돼요. 1, 2번 딱 묶어놓고 암기. 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자,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죠. 전체 동그라미 쳐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 동그라미 칩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하는 자가 많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로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동만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동만 리모델링이 또 가능해요. 자, 그래서 2번 봐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죠.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결입니다. 전체도 3분의 2, 동만도 3분의 2인데 전체는 반대하는 동이 많다 하면 과반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밑줄 긋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네모였고 별표. 이걸 주택조합은 이렇게 고칩니다. 큰일 나요. 등록사업자만이 지연배상 책임이 있어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이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긋습니다.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연배상 책임은 등록사업자에 둔다. 주택조합에 둔다. 등록사업자에 둔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별표 크게 쳐놓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밑줄 그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한 번 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직장주택조합이요? 지역주택조합이요?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아무래도 직장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있죠. 인가상이 아니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쳐요. 신고한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직장주택조합을 해산 동그라미 쳐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은 신고다 인가다. 신고해야 한다에 걸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건설 동그라미 쳐요. 건설이란 표현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항상 제외한다에 걸립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이렇게 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떠요. OX. X라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 아니라니까 리모델링이죠. 내용 됐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는지? 네.
자,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업주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넘어가서 184쪽 갑니다. 184쪽. 자, 7번 갑니다. 7번은 조합은 조합 규약으로 밑줄 긋습니다. 조합 규약으로 밑줄 그어요.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여기는 정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죠. 조합 나오면 정관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과 정비 사업의 조합은 반드시 법인으로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등기를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 규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예. 자, 8번 봅니다. 여기는 뭐 법인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합 정관이 아니고 규약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8번 탈퇴한 조합원은 밑줄 긋고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9번 총의 의결 네모였고요. 총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죠.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밑줄 긋고 원칙이라고 써요. 총의를 개최한다. 의결을 거치겠다 하면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의사 정족수가 10% 이상이 돼야 돼요. 100분의 10. 다만 동그라미 치고 창립총회에 밑줄 긋고 별표. 자, 예외입니다. 예외. 창립총회를 하겠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만 잡아가요. 바로 밑에 줄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창립총회다 하면은 100분의 20 이상 의사 정족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10번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됩니다.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들으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출발해요. 무조건 땡. 내용 이해 가요?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입니다.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예정세대, 건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내용 됐어요? 예. 자, 건설 예정세대수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의 네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을 50% 이상 조합원 몫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이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 몫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몇 명 이상해야 한다? 20명 이상해야 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500세대수를 1000세대로 변경되는 경우야. 이렇게 되어지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50%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기존 세대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지. 기존 걸로 간다 하면 안 되지. 500세대 1000세대로 그러면 그 중에서 50%니까 500세대를 조합원 몫으로 공급하자 이 내용이니까. 자, 가로 열고 보세요. 첫 줄 끝에 가로 열고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며 임대주택이라는 말 나옵니다. 임대주택 네모 별표 쳐요.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50% 이상이야. 다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조합원 몫으로 5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임대주택은 세입자니까. 자, 그게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밑줄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습니다. 잘 보세요.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야 토지를 취득한 자야? 건축물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자, 조합은 모집신고 공개 모집입니다. 조합은 모집할 때 1번 들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자, 지역주택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밑줄 그어요. 여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거기 살고 있는 주택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가 조합원이니까요. 이 공개 모집 이런 게 없다고. 이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나오면 틀려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동그라미 공개 모집 동그라미 칩니다.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 조합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따르세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해당 사항 없어요. 자, 조합원 모집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동그라미 2번 들어갑니다. 자, 위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증언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죠. 재모집에 동그라미 칩니다. 재모집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밑줄 2줄 별표 따르세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다시 모집하려고 그래. 재모집하려고 그래.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제일 밑에 3번 조합원의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자, 이 조합원의 결격사유야, 임원의 결격사유야? 임원의 결격사유가 7번까지 나오죠. 딱 묶어놓기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185쪽 동그라미 2번. 유해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밑줄 긋습니다. 이게 정비사업에 있어 당연 퇴임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리면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죠. 자, 이거는 당연 퇴직된다, 당연 퇴임한다에 걸립니다. 자, 3번.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효력 유지. 효력 유지 조문은 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오네요.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에는 효력 유지 조문이 없어요. 자, 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의 시공보증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거기에 마지막 줄 보세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조합에 제출한답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자, 가로 5번 들어갑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나오죠. 1번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인가를 받으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건설 대지에 밑줄 그어요. 이것을 관할하는 밑줄 긋습니다.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하자면 틀려요. 주택건설 대지입니다. 자, 설립인가 어떻게 받아내는가 봅시다. 감옥의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네모였고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제출되는 서류들을 보세요. 창립청의 효력 이걸 다 어떻게 이을 수가 없겠죠? 안 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제출하자 이 말이야. 근데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186쪽 갑니다. 재료에 보니까 6번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해당성이 없어요. 조합원 명부 이런 거 사업계획서 뭐 이런 거 다 제출하겠죠. 그게 밑줄 긋고 별표 하나 치고. 자, 남욱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봐요. 위에서 들어가 있는 1에서 5번까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조합원 명부 이런 것까지 사업계획서까지. 근데 6번은 제출 안 되죠. 선생님들 이해 가요?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틀려버립니다. 결의증명서 나오죠? 이게 3분의 2 이상 과반수, 그 다음에 동반할 때는 3분의 2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제출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인가 떨어지겠죠. 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대소인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해야 돼요? 10년 경과합니다. 증축인 리모델링 하려면 몇 년 경과해야 돼요?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3번 보세요. 해산 인가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제출해야 되냐면 조합원 동의를 얻은 우리 계산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밑줄 그어놔요. 해산할 때 뭐를 제출해요? 정산서 제출입니다. 이때 조합원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조합원의 자격 갑니다. 조합원의 자격, 무주택자다. 저걸 할 거예요. 자,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의자로 한다. 1번 지역주택조합 네모였고요. 조합원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자입니다. 자, 과목 보세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어요. 가로 안에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2010년도 5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인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가 이게 자격력을 이때 따져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했느냐 하는 거. 그러나 투기과일지구 같은 경우는 이날로부터 1년 전을 말합니다. 2009년 5월 얘기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자, 거기 보면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2번 묶어놔요. 1번은 무주택자라고 써놓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완전 무주택자죠. 자, 2번 봐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의 한정에서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딸내미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없고, 그러면 아빠가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의 자격력을 갖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남욱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이 밑줄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직장주택조합 내무 요건을 씁니다. 조합원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감옥에 해당하는 자일 것.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설립신고 네모였고요. 가로 열고 써놓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고 써놔야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고 써놔요. 이 경우가 설립신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완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중요하고 남욱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끝에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밑줄 긋습니다. 뭐 회사원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간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네요. 밑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오죠? 네, 네모 엮어놓고. 자, 조합원의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 이 경우 당의 공동주택 복리시설 상가죠.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줄 거예요.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각자 본다 해버리면 틀려요. 감옥에 보세요. 공동주택 소유자죠. 아파트 소유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은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원이 되는 거야. 남욱을 보세요. 끝에 복리시설 소유자 나오잖아요. 밑줄 거예요. 복리시설이 뭐예요? 상가입니다. 상가.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함께 이 복리시설을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 할 때 상가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다목 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밑줄 거예요.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이 주상복합에 있어서 이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상복합에 있어서 1, 2층 상가 있잖아요. 상가 소유자. 상가 소유자가 됐든지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밑줄. 자, 이걸 조합원의 자격 유지로 보는 겁니다. 일시 상실은. 시장군수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거예요. 일시 상실한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유지시킵니다. 자, 밑에 조합원의 신규 가입 및 교체입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밑줄 긋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버리면 틀려요.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답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조합원이 주의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없는가 봅시다.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우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나오는데 이게 이 내용이 떠올라야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안 이어진다고. 자, 봐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딱 받잖아요. 설립인가를 딱 받으면 무주택자나 이자들이 갑을병이 조합원이 됐다고. 이때 조합원인 갑을병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지위는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아니지, 뭔 재산이야? 지위가 뭐 얼마나 나가? 이 사람들이 지위가 얼마? 5천만 원 나가? 3천만 원 나가요. 이건 재산이 아니니까 이건 양도가 안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재산이지.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산이잖아. 이거 2억 5천씩 나가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자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야. 양도가 안 되는 거야.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런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 보니까 몇 동 몇 호가 딱 나오는 거야. 몇 동 몇 호가 딱 나왔어. 이제 가볼 거야. 가불병이. 이건 입주권이라고. 입주권. 입주권은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재산이지. 양도 가능.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나부터 쭉 묶어요. 자, 5번까지 넘어가서 188쪽까지 5번까지 묶습니다. 묶어서 양도 가능이라고 써요. 넘어가서 5번까지 양도 가능.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야 돼. 양도 가능. 자, 과목을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 구태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은 추가 모집 승인 및 줄거예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및 줄거습니다. 자, 남목을 봅니다.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죠. 조합원 사망 및 줄거예요. 조합원이 사망되면 조합원을 갖다가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자, 2번 별표치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양도 가능하다니까. 이거 봐요. 입주자로 선정된 몇 동 몇 호가 나오고 입주권이 나오는 거야. 이건 재산이니까 양도가 가능한 거야. 자, 가로 열고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쳐요. 투기과일지구 밑줄 거예요.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이것도 안 돼요. 투기과일지구다 하면 이거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야, 없다 이런 내용이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8쪽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50% 미만이 된다. 조합원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을 공급한다 그랬었죠. 50% 미만이 된다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에 밑줄 긋습니다. 자격상실한 경우죠. 자, 5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가 50% 미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0세대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500세대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절반 이상 250세대까지 줘야 되죠. 그래서 150세대 250까지 250에 미만이 되어지는 경우죠. 이때는 추가 모집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쭉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모 있고 별표 이걸 갖다가 추가 모집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다가 지나서 추가 모집 들어가는데 이 조합원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자, 상속받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요한다, 무주택자에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자, 3번 갑니다. 3번에 밑줄 그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해버리면 안 돼요. 요거 동호수 나와버리니까 배정되니까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에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있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3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허가를 말하죠.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별표. 주택조합은 네모있고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 나중에 대지사용권 지분 줘야 되잖아요. 자기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소유권 100%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경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회계감사의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한 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주식회사 위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사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1, 2, 3 딱 묶어놓고 잘 보세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플러스 30일 이내라고 써놔야 돼요. 끝에. 자, 2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입니다. 플러스 30일 이내라고 써야 돼요. 다시 3번 갑니다.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플러스 30일 이내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안 이어도 괜찮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어.
자, 근데 거기에다가 주택조합 회계감사에다 가로 열고 회계감사 실시한 후에 15일 이내 통보 이렇게 써놔요. 회계감사 실시한 후 15일 이내 통보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예, 문제 풀 거예요. 오늘 4문제 맞출 수 있도록 강의했어요. 주택법에서 3문제는 확실합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자, 주택법은 우리 건축법보다도 점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한 7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이 점수, 우리 공부한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출제되는 영역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주택법이나 건축법 가면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내 딱 국토기법률 용도 지역만 공부했거든. 55의 665제. 건축법 주택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부터 하면 건축법 주택법에 우리 농지법까지 이건 점수 주는 파트야. 예. 오히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건축법. 건축법은 우리 책에 없는 내용도 나와요. 주택법은 그렇지 않아. 7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350쪽. 문제도 줄여야죠. 1번 X, 2번 X, 3번 X. 자, 다 지워요. 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입증시켜 드릴게요. 자, 352쪽. 4번 숙제, 5번 숙제. 자,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 다 나갔거든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되지. 자, 6번 가요. 오른쪽 6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까지 숙제 내버리면 이제 두드러 맞을 것 같아요. 한 문제로 풀고 가야죠. X 숙제 해보면 바로 끝나버리니까 이것까지 안 하면 두드러 맞을 것 같아.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자, 1번 도시적의 건설 및줄 세대별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니까. 그죠? 원룸형 주택에 왜 해당이 안 되냐면 원룸형 주택은 52제곱미터 이하잖아요. 85제곱미터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산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파트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2번 봐요. 단지형 연립주택은 밑줄 긋고 가로 하나 열고 하나 더 써놔요. 단지형 다세대주택 하나 더 써놔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0이 거쳐서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주택법에만 있는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한번 해놔요. 시 및 동그라미 치 건축균이 이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분에서 감리와 감리 동그라미, 분양가 상한제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감리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4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밑줄, 원룸형 주택 밑줄. 자, 형들이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큰형 작은형은 막내하고 안 놀아줍니다. 됐어요? 예,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땅값 비싼 곳 강남역 5번 출구입니다. 자,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정면적 85제곱미터를 추구하는 주택 한 세대입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원룸이 가출을 했어요. 뭐 주인집과 함께 건축할 수도 있죠.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유효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없다 해서 틀렸죠. 있다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원룸형 주택의 요건입니다. 설명 다 나갔으니까 자세히 7번 해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넘어가요. 8번도 숙제입니다. 중기다노예요. 중기다노. 자, 숙제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공공택지죠. 일정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1번 들어갑니다. 제일 끝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주정사업 밑줄 긋습니다. 2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3번 봅니다. 혁신도시 개발 사업 밑줄 긋습니다. 자, 4번 도시법에 따른 그 환지 방식 밑줄 그어요. 해당 사항 없죠. 민간 택지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밑줄 그었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 1번 15m의 일반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죠. 그러면 15m라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번 정답. 2번에 고속도로 밑줄
자, 3번에 10m의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밑줄 긋습니다. 8m 이상이니까 맞죠?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4번 자동차 정도로 밑줄, 5번 끝에 지방도라는 표현 나옵니다. 도로법에 관한 지방도 밑줄 그어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11번 봅니다. 복리시설. 복리를 받으면 어유 주근겨 숙제입니다. 숙제. 자, 넘어가요. 12번.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1번 갑니다. 국민주택이란 네모였고 놓고, 자, 국지 한지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플러스가 돼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틀려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끝에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자, 2번 갑니다. 숙박시설로서 이종건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 무조건 다중생활시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준기다 노후에 해당이 돼요. 준주택에 해당한다. 준주택에 해당한답니다. 3번 사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 사업 대종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자, 건축허가를 받아 지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하면 건축주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 사업 또는 대종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4번 갑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몇 줄, 직장주택조합 몇 줄, 재건축주택조합 몇 줄, 찌직리지? 찌직제야? 찌직리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고쳐요. 자, 틀렸네요. 5번 공구란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입니다. 몇 줄 거예요? 이걸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꿉니다. 틀리죠? 13번. 자,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맞는 집은. 자, 13번 X예요. 풀지 마세요. 자, 14번 갑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죠.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죠? 자, 2번에 공구란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세대로 바꿔놔야 돼요. 3번 들어갑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없는? 없는입니다. 꼭 있는으로 계속 취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없는입니다. 올해도 또 있는으로 나올 겁니다. 자, 4번 봐요.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5번 갑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추진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로 봅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 며칠 거예요. 자, 평동 산업단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택지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58쪽에 15번 문제 리모델링 설명 다 나갔어요. 자세하게. 자, 숙제 갑니다. 359쪽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숙제 갑니다. 1번 숙제. 360쪽 가겠습니다. 360쪽 갑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택건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갑니다. 360쪽 가고 있습니다. 1번 주택건 사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이죠. 자, 2번 갑니다. 지방공사 밑줄 그어요. 광주 도시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주택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의 의무가 없답니다. 등록하지 아니한답니다. 국지한지 공공사업 주체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2번 정답입니다. 3번 법인 임원 중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주택건 사업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결격 사유에 걸리는 것이죠. 등록 결격 사유 맞죠? 4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을 말소할 때 이 청문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청문 실시에 미칠 거예요. 청문 실시까지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실시하는 상. 자, 잠깐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행정청에서 주었던 사인에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박탈할 때는 청문을 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인한테 주었던 이 수익적 이익을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다가 이걸 취소나 박탈해 갈 때는 청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가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청문하게 안 하게. 사인한테 뭘 준 게 아니잖아.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것들은 없어.
다시 한번 가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내줬어. 갑한테. 그래놓고 취소해버리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해야지. 사인에 좋았다. 이게 기분 나쁠 때 그래.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어. 그때 청문하게 안 하게. 안 하지. 누구를 데려다 놓고 뭘 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를 했어. 각각 을한테.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해야지. 해야지. 안 해? 꼭 눈 마주칠 때 또 입모양을 안 봤어야 되는데 아무리 조그만하게 해도 내가 이 입모양 보면 알아. 광역기획권 지정해서 취소해야 합니다. 하게 안 하게? 안 해. 사인한테 뭘 해줬는데 내용 이해 가요? 우리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줬어. 정비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를 했다. 도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 했어. 이게 취소되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해야지. 옳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록을 하라고 현대건설한테 해줬어. 등록 말소해버리는 거야. 하게 안 하게? 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인한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벌 취소나 박탈할 때 청문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개별분마다 다 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갑니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까지는 뭐 공부할 거 없습니다. 뭐 벌칙까지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3번 넘어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사업체가 한국토지택공사 밑줄 긋습니다. 등록 의무가 없다. 1번 정답. 2번 연간 1만이야 10만이야 대종사업.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종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1만으로 고쳐야 돼요. 3번 들어갑니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는 말은 민법에서나 있는 말이다. 본다로 고칩니다. 본다로 고칩니다. 간주한다, 본다 이런 말만 나오지 뭐 추정된다, 추정한다 이런 말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5번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는 자입니다. 이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도의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등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없다로 고칩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짝 지은 것은 뭐냐? 자, 박스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대종사업은 등록을 하려는 자 밑줄 긋습니다. 자본금 법인인 경우 얼마? 3억 원이죠. 3억 원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점 봅니다. 법인 등록사업자가 밑줄 건설업자로 보아 밑줄 거예요.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이 강화되죠. 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입니다. 3,5가 되어지는 3번이 정답입니다. 다 설명 나왔던 거예요. 362쪽 가겠습니다. 362쪽 봤어요? 자, 5번 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지 마세요. X. 자, 6번 가겠습니다. 사업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이걸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해외 타투죠. 사업자 등록 없이 등록할 필요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즘에 종교단체도 많이 나옵니다. 공익법인으로. 자, 2번 국토교통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 대여 밑줄 그예요.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대적, 필요적, 의무적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에 걸리죠. 자, 3번 갑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의 증액과 같이 경미한 등록사업의 변경 밑줄 거놓고 시행규칙이라고 써요. 국토교통부령. 우리 시행규칙까지 우리 다 못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경미한 사항.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못해.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고. 예. 자, 4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이 주택 건설에 동그라미 쳐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이야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이라고.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에 고용자 동그라미 치고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네모 엮어놓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밑줄 의무적 공동시행이라고 써놓습니다. 의무적 공동시행이라고 써요. 의무적 공동시행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에 숙제 갑시다. 넘어가서 8번 갑니다. 자, 364쪽 8번.
주택법인상 신고대상 행위인 것은 뭐냐? 자, 4번 보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밑줄 해산 동그라미 거기다 써놔요. 변경, 설립 이렇게 써놓습니다. 설립, 변경, 해산은 똑같이 뭐다? 신고. 똑같이 뭐다? 신고. 나머지는 1, 2, 3, 5를 서로 연결해서 설립, 변경, 해산은 무조건 인가입니다. 원칙 인가. 1, 2, 3, 5 설립, 변경, 해산 모두 다 인가다. 그러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이 직장주택조합만큼은 설립, 변경, 해산이 모두 뭐다? 신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주택법인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많은 수익 구성의 주택을 마련하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건설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 주거 인가입니다. 인가라고 써놓습니다. 인가라고 써놓습니다. 인가. 자, 2번 갑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밑줄 그었습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 밑줄 그어요. 맞죠? 이걸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자, 2번 정답. 3번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그랬으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겠죠. 있답니다. 4번 복리시설 소유자는 밑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단지 내 상가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5번 갑니다. 시장건설구청장은 주택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고 바꿔놓고 설립인가의 취소는 이게 재량적, 임의적 취소예요. 이런 것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꼬지는 않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고쳐놔요. 자, 10번 숙제 들어갑니다. 10번 숙제. 자,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면적 6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85제곱미터 이내니까 맞네요. 자, 6개월 이상 밑줄고요.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따져보는 거죠. 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사람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밑줄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하니까 맞습니다. 완전 무주택자여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확정 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4번 들어갑니다. 판결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가능하죠. 자, 4번 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받아 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 추가 모집이죠.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 추가 모집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뜨면 틀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면 틀리죠.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조합원의 지위의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1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 조합원은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로 나와야지 임차인 해버리면 안 돼요. 임차인 지우고 소유자라고 바꿔놓습니다. 소유자가 설립의 이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유자가 돼야 돼요.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한 명만을. 자, 3번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 밑줄 그어요. 예, 맞습니다. 4번 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사망으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5번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혼이 발생하여 추가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 들어가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자.
자, 13번 설명 다 나갔어요. 자,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13번 숙제 들어갑니다. 14번 들어가요. 주택조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 다 틀렸다는 얘기죠.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설립 및 줄였습니다. 자, 여자는 신고죠.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걸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3년을 지우고 2년으로 바꿔놓습니다. 3번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이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가능하다니까. 재산이니까 이것들. 이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서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자, 주택조합은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4번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죠. 다만 투기과일 등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정답. 5번 갑니다. 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50% 이상입니다. 그죠? 포함하여를 제외하고 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을 조합원 몫으로 구성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15번. 자, 삭제된 이 법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15번 X합니다. 풀 거 없고. 자, 16번 한번 들어가 보죠.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입니다.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다. 80% 이상 밑줄 그어놓고. 맞죠? 선생님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입니다. 밑줄 긋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 몫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었죠? 20명 이상이 합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지역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갑니다.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중단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합니다. 재모집 동그라미 쳐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밑줄. 맞아요. 자, 17번 숙제 갑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가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번 세대별로 주거 정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층 추경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12층이니까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2계층으로 바꿔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각통별 과반수입니다. 3분의 2 이상 및 각통별 과반수입니다. 전체의 동의가 아닙니다. 전체의 동의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조합 결석하지 않고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에는 이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전체 동의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공자 지정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결성하지 않고.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갖다가 결성했을 때는 3분의 2 과반수입니다. 동만을 할 때는 3분의 2겠죠. 자, 3번 갑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입니다. 인가죠. 자, 신고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죠.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손입니다. 대손 동그라미 치고 대손만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 경과해야 됩니다. 15년 경과할 때는 증축이죠. 15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10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자,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이겁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죠.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 주택법률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네모였고요. 등록사업자 현대건설 네모였고요.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별도의 등록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2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밑줄 긋습니다. 맞아요.
추가 모집, 재모집 들어갈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 갑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뵙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과 국공유지 우선 매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자, 맞습니다. 4번 갑니다. 조합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퇴직된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답니다. 효력 유지 조문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통보한 다음 밑줄 그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히 할 거 없고 20번의 X입니다. 자,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절반 정도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농지법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예.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